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 제어의 가장 기초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업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요거는 자세한 정의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 자동 제어에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 그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이 컴플렉스 변수, 복소 변수 S를 이용한 대수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복잡하게 풀지 말고 그냥 대수 방정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기본적으로 이 복소수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 복소수와 복소 함수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베리어블, 복소수, 복소 변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복소수 S라고 쓰고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표현을 해서 여기는 리얼 파트, 여기는 이미지너리 파트,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내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J는 허수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4J라고 하면 이 복소 평면상의 특정한 이 한 점, 이걸 바로 우리 복소수 S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복소 변수 S를 가지고 복소 함수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 펑션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S를 함수값으로 갖는 이렇게 복잡한 함수 형태가 될 텐데,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S에다 어떤 뭐 이런 특정한 복소수 값을 하나를 다 집어넣으면 정리하면 어쨌든 여기 나중에 또 이렇게 뭐 형태로 만들어지죠. 정리를 하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복소 함수도 결과적으로는 복소수 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수 함수도 함수이지만 복소수와 같은 형태로 얻어지기 때문에 복수 함수의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서 쓸 수 있다.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이제 복수 평면에 나타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누어 쓸 수가 있고, 이 지점이 이 한 점이 이 복수 함수 GS에 해당이 되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복수함수 GS는 매그니튜드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요놈의 크기 GX 성분이 될 거고 여기 GY 성분이면 제곱에 제곱을 더해서 스퀘어 루트 하면 이 복수함수의 크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소수 같은 경우는 복수함수 같은 경우는 페이즈 앵글 위상을 갖죠. 위상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항상 기준 이 앵글을 계산하는 위상각을 계산하는 기준은 양의 실수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각도 세이타를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gx와 gy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계산해서 180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각도를 내가 뭐 베타라 그러면 이 베타는 아크탄젠트 뮤열분의 이미지너리 이렇게 gx, gy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럼 이 복소수의 실제 페이스 앵글은 180에서 요거를 빼준 요걸 우리가 복수 함수의 어, 페이스 앵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좀 그 빠른 감이 있긴 한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복수 함수가 h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s가 뭐 s 플러스 1 플러스 s 플러스 4 플러스 s 플러스 6 분의 뭐 s 마이너스 2 s 플러스 7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모 ds 분자 ns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이 팩토리얼은 말 그대로 이런 함수들의 고부 형태로 표현이 된 것을 이런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니까 m이 두 개가 될 것이고, 여기 n 분모에 있는 n은 여기 세 개면 n이 3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 p는 요놈의 값들을 전부 얘기를 할 것이고 g는 여기 있는 값들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일반화된 함수꼴로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수 함수가 이렇게 h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zero라는 것과 pol이라는 거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pol은 뭐냐면 이, 이 함수 복수 함수 h 값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어떤 복소수 값 s를 우리가 pol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 hs가 무한대가 되려면 분모가 0이 돼야 되니까 그걸 0으로 분모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s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이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이 시스템, 이 h의 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스템의 zero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복수 함수 h를 0으로 보내는, 0으로 만드는 복소수 값 s를 나타내요. 그럼 분자가 0이 되면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s가 2하고 마이너스 7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는 제로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폴은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여기는 제곱이 있으니까 폴이 마이너스 15에 두 개, 더블 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S 값이 굉장히 큰 경우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S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S가 이제 무한대로 출현한다라고 치면 여기 1이나 5나 15 이런 것들은 뭐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지. S가 워낙 크니까. 그럼 얘들은 S로 얘들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근사할 수 있으면 전부 S의 5승분의 S의 제곱이 돼서 약분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 G라는 복수 함수인데 이거를 S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함수에서 이 GS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지. 즉 S가 무한대로 갈 때 GS가 0이 된다. 시스템을 0으로 보내버리는 걸 뭐라 그랬지? 0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S가 무한대로 갈 때 시스템이 0이 되니까 이 무한대 값이 바로 시스템의 제로 값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제로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0에도 있었지만 무한대로 갔을 때도 제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값이 무한대로 커진 상태에서 시스템을 제로로 보내는 것을 infinite 0으로 만드는 것을 infinite fall이라 그러고요. 시스템을 제로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의 infinite zero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finite zero, finite pole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시스템은 finite zero가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s가 무한대로 갔을 때 0이 돼서 s가 무한대인 것이 0인데 3승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infinite zero를 세 개를 더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폴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다 유한한 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항상 시스템은 폴의 개수와 제로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다만 이 조건은 인피니트 폴과 인피니트 제로를 모두 다 합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폴과 제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핸들하기 위해서는 이 오일러 티어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공업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코사인 테이라 플러스 j 사인 테이라를 더한 거를 우리가 exponential j 테이라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exponential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더하면 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정리되니까 코사인에 정리되면 그럼 해보세요. 뭐 이 두 개가 여기 사인은 없어질 거고 그러면 2가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코사인 테이라는 2분의 2의 j 테이라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테이라.
이 두 식을 서로 빼면 이제는 사인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는 EJ가 붙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표현식 반드시 기억해 봅시다. 요 두 개, 요 두 개. 오일러 공식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좀 이해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전개를 한번 정의를 하고 유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떤 시간의 함수 ft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렇게 해서 나타내요. L 라플라스 트랜스폼 ft의 함수라고 쓰고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fs라고 정의가 되고요. 요거의 데피니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함수에다가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한 것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0의 시작점이 0의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구별을 하는데 여러분은 굳이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ft라는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얘가 fs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통상 이 ft는 시간의 함수고 얘 시간의 함수를 나타낼 때 우리가 로어 케이스 소문자로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 있는 el 또는 el 이걸 우리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요.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결과가 fs였는데 이 fs가 바로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 얘는 복소수 s의 함수라는 것. 얘는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타임의 함수 f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결과는 복소수 s의 함수인 fs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s는 복소함수, 복소변수 s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시간의 함수는 소문자,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복소수의 함수는 우리가 대문자, 캐피탈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무엇인지는 알았으니까 실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스텝 펑션. 스텝 펑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계단함수죠. 어떤 특정 시점에 값이 확 튀어오르면서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하는. 근데 만약에 이 높이 크기가 1이면 이걸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죠. 이 유닛 스텝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ft는 유닛 스텝 펑션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어떤 타임, 여기가 뭐 타임 제로라 그러면 제로 이전에는 값이 0일 거고 제로 이후의 값이 이렇게 이제 크기가 a라고 하면 이렇게 a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라플라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 데피니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ft는 뭐였지? f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st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ft에 뭐가 들어가야 돼? 적분할 함수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뭐 아주 간단하게 적분이 가능하지. exponential 2의 마이너스 st 적분하면 s분의 1이 되고 2의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적분하면 s분의 a가 되겠네. 만약에 이 스텝 펑션의 크기가 1, a가 1이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즉 결국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1, 유닛 스텝 펑션을 하면 이런 결과가 s분의 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램프 펑션. 램프 펑션은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 기울기로 쭉 비례해서 올라가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램프 펑션이라고 그래요. 램프 펑션. 이때는 기울기가 지금 a인 거지, 이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램프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ft 자리에 at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는 t와 exponential 둘 다 타임의 함수니까 얘를 적분하려면 우리가 integration by part 부분 적분을 해야 되겠지.
굳이 뭐 여기서 뭐 한 번만 딱 뭐 하자면 부분 적분은 u 프라임, v 프라임, v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타임을 갖다 주고 이걸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s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t.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이걸 곱한 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 결과가 이거잖아. 그러면은 물론 여기가 지금 a라고 있으니까 a는 당연히 앞에 붙어 있겠지. 그러면은 이걸 먼저 하면 a t의 마이너스 s분의 2의 마이너스 st 0에서 무한대까지 값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 하면 적분한 것이 그 다음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s분의 여기 a는 있고 2의 마이너스 st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적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거는 0이고 t가 0이면 여기 이건 전부 다 결국 0으로 날라가네. 그지? 이거만 남겠네. 이거만 남으면 s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면 요거만 남게 되고 요거 적분하면 이거는 역시 s분의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적분하면 1일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기억은 이것만 하면 되겠지. 램프 펑션은 at를 라플라스 하면 s 스퀘어분의 a네. 기울기가 3이라고 하면 a가 3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익스포넨셜 함수 2의 마이너스 a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여기 라플라스 함수의 정의가 이거니까 ft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 주면 되는 거겠지. 여기 이름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그럼 이 익스포넨셜 두 개를 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여러분 뭐 적분 쉽게 할 수 있잖아. s 플러스 a분의 분모가 나오고 적분해봐. t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1이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만약에 익스포넨셜 내가 어떤 3t다 라고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얘는 s에다가 요 익스포넨셜의 계수의 부호의 반대인 s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이노소이달 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앞에서 소개했던 오일러 공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돼요. 자, 내가 이제 a sin 오메가 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오일러 공식에서 sin 오메가 t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 sin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sin 오메가 t는 2j분의 여기 세이라 자리에 오메가 t가 들어가니까 j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되니까 여기 2j분의 a는 상수로 그대로 끄집어내면 인테그랄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거잖아. ft는 2의 마이너스 st ft니까 f에다가 지금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사인함수. 그지? 그러면은 요게 ft 뭐 EJA는 앞으로 나왔고 익스포넨셜 곱하고 그러면 익스포넨셜 계수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뭐 적분하면 분모가 sj 오메가 분의 1일 것이고 이걸 적분은 0에서 무한대까지 해주면 요 부분 적분한 것이 요게 될 것이고 요거 적분한 것이 요게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제 다음에 요거랑 통분해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는 거야. 뭐 여기서 우리 디테일한 과정은 다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뭐 쉬운 거니까 결과만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가 돼? 얘는 s 스퀘어 플러스 여기 주파수랑 같은 오메가의 스퀘어분의 오메가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같은 논리로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라플라스를 할 때는 이번에는 이 오일러 코사인에 대한 오일러 공식을 이용을 하면
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사인과 다른 점은 분모는 똑같은 주파수의 오메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자는 여기는 오메가가 아닌 S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인과의 차이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임펄스 펑션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봅시다. 여러분, 임펄스 펑션이 뭐야? 임펄스 펑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 이걸 우리가 이제 임펄스 펑션, 델타 t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 전체, 이걸 전체 면적을 적분한 거, 요 놈을 적분한 게 만약에 이게 크기가 1이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유닛 임펄스라고 불렀었지. 진동 시간에 배웠잖아. 또 다른 말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자, 이 델타 펑션은 임펄스 펑션은 뭐 여기 그림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여기가 만약 어떤 임펄스가 t0라는 시점에만 짧게 그냥 한번 빵 튄단 말이야. 임펄스는 우리가 언제 써? 짧은 시간에 큰 힘, 망치로 머리를 팍 두드린다든가 자동차 쿵 충돌한다든가 이런 충격력이라든가 충돌 같은 걸 나타낼 때 임펄스를 쓰잖아. 어떤 t0라는 시점에 충격, 망치가 뭐 꽝 쳤어. 그럼 이 값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t0일 때만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t0일 때만 t가 t0가 아닌 여기는 값이 항상 전부 다 0인 거지. 이렇게 이제 델타 펑션을 임펄스 펑션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임펄스 펑션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까? 자, 임펄스 펑션을 라플라스 하면 익스포넨셜에다가 이걸 델타를 곱했어. 자, 그런데 이 델타에다가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곱해졌겠지.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임펄스 펑션이 다 0이니까 이거 전부 다 0일 거고 임펄스 펑션이 어디에만 살아남아? 이 t0라는 시점에 임펄스 값이 요거가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만 값이 살아남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이 시점에서의 임펄스 함수 값이 결국은 이 두 개를 곱하면 2의 마이너스 s t0에서만 값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거는 값이 이 시점에서 임펄스 값이 적분된 것이니까 결국은 얘를 적분하면 결국은 1이 될 수밖에 1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저기 1이 아니라 2의 마이너스 s t0라고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즉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요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임펄스가 t0라는 시점에 t에 오른 상황이면 그때 익스포넨셜을 2의 마이너스 s t를 해서 라플라스를 하면 여기는 값이 전부 다 임펄스가 튀어오른 지점이 아닌 데서는 전부 다 0이니까 요게 바로 결과가 되는 것이지. 다만 임펄스가 t0가 아닌 이렇게 0초에서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0초에서 임펄스가 튀어오르면 t0가 0이니까 t0에 대해 0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결과는 1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결론만 정리하면 임펄스 펑션 델타를 라플라스 하면 뭐가 돼? 1이야. 여기 만약 임펄스의 크기가 4짜리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4가 되겠지. 다만 임펄스가 0초가 아닌 어떤 특정 시점, 예를 들어 3초에 튄다고 쳐봐. t-3초에 튄 임펄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는 거에는 2의 마이너스 s 3s가 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런 뭐 스텝 펑션, 램프 펑션, 익스포넨셜, 사이너소이드, 임펄스에 대한 라플라스를 했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자주 쓸 텐데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라플라스를 계산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 델타를 라플라스 하면 1이 되고 여기 여러분 u 하면 ut라는 것은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이야. 그래서 그냥 1이야. 그냥 1로 보면 돼. 이건 다 1. 그냥 있으나 없으나 사실 마찬가지인 거지. 1. 그러면은 여기는 뭐야? 스텝 펑션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 램프를 하면 s 스퀘어분의 1. 만약 t의 n승이라고 보면 이거는 이렇게 s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로 일반적인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리고 익스포넨셜을 하면 아까 익스포넨셜의 부호 반대로 분의 1. 사인 코사인 이렇게.
이렇게 이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값은 테이블화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첫 번째 성질을 우리가 슈퍼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상수 a를 곱한 걸 라플라스를 하면 얘는 그냥 원래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를 한 것에 그냥 상수를 곱해준 것과 같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상수는 그냥 튀어나와서 곱해줘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인 거지. 같은 논리로 그러면 F1과 F2라는 함수의 알파, 베타가 곱해진 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겠어? F1에 대한 라플라스에 그냥 알파 곱하고 F2에 대한 라플라스 한 것에 베타 곱해서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성질 중에 하나가 이 타임 딜레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 ft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 이게 ft야. 근데 이게 a초만큼 시프팅 된 거잖아. 타임 딜레이가 생긴 거잖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얘를 ft-a라고 쓰지.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 곱해진 ut는 전부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 1이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통상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ft에서 대해서 라플라스 하면 이게 fs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a만큼 시프팅된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이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원래 딜레이가 안 된 함수 f를 라플라스 한 거 fs에다가 이 딜레이만큼의 크기를 계수로 갖는 as를 마이너스 as를 곱해주면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라플라스 값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값 fs를 알고 있으면 요거 뭐 딜레이 된 것에 대한 라플라스는 굳이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오리지널 함수의 라플라스에다가 2의 마이너스 as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즉 딜레이를 나타낼 때는 앞에다가 2의 마이너스 as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이건 사실 공업수학 시간에 다 자세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자동 제어 시간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증명 과정은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굳이 뭐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어요.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제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이제 ft라는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를 하면 이게 fs가 얻어졌었잖아. 근데 만약에 이 f에다가 이렇게 a가 곱해진 걸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즉, 원래 여기가 이제 그냥 t인데 a가 이제 곱해진 상태로 라플라스를 하면 이 결과는 그냥 ft를 라플라스 한 놈의 결과인 fs에다가 이 s 대신에 a분의 s라는 계수가 되고 전체 값에 a분의 1을 곱해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우리가 계산하면 금방 증명이 가능하니까 결과만 기억해 둡시다. 그럼 거꾸로 f의 t에 a를 곱한 게 아니라 a를 나눈 경우는 어떻게 돼서 알파로 나눴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게 원래 이제 이 a분의 a가 있을 때 a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s는 알파로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곱해지고 여기도 분모로 갔던 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자. 2의 마이너스 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를 하면 s 플러스 1이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2의 마이너스 t가 아닌 2의 마이너스 5분의 t.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여기 알파가 5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알파가 앞에서 곱해지고 s에도 개수로 곱해지니까 이렇게 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를 라플라스 한 것을 fs라고 하면 그 fs가 원래 s 플러스 1이었는데 이 s 대신에 알파 s니까 5가 곱해져서 5s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알파가 곱해졌으니까 알파가 5니까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도 과정을 일일이 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성질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결과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번 아주 중요해요. 별표.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뭐였어? 그냥 이거 없이 ft에 대해서만 라플라스를 하잖아. 그러면 결과가 뭐였어? fs를 얻게 됐지. 근데 만약에 이 ft에 2의 마이너스 알파 t라는 게 곱해진 걸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뭐 일단은 기계적으로 해보자고. 원래 라플라스의 정의는 2의 마이너스 st에다가 라플라스 하고 싶은 함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둘을 익스포넨셜끼리 묶으면 계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떻게 정의했어? fs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st ft 인테그랄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s가 있을 때를 fs로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s가 아니라 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베타라고 하면 여기도 f 베타가 될 거 아니야. 즉 여기 있는 변수하고 여기 있는 변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서도 여기 s 플러스 a 알파를 내가 베타라고 하면 f 베타니까 베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s 플러스 알파니까 즉 f 베타 즉 s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결론은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ft에 익스포넨셜 알파 t가 곱해진 거를 라플라스 하면 원래 그냥 ft만 가지고 라플라스해서 얻어진 fs에다가 s 대신에 f 알파를 대입해주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보자고. 그러면 내가 요런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고 싶은 거야. 뭐지? 사인 오메가 t에 익스포넨셜이 곱해진 것을 라플라스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논리대로 하면 여기서 ft가 sin 오메가 t고 앞에 익스포넨셜이 곱해진 형태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게 일단 없다라고 익스포넨셜이 없다고 가정해서 얻은 것을 라플라스한 걸 fs라고 하면 sin 오메가 t를 라플라스한 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fs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익스포넨셜 이게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요 fs의 대신에 s 대신에 s 플러스 알파를 끼워 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진 요 s 자리에다가 s 대신에 s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즉 어떤 함수 ft에 대해서 라플라스를 알고 있으면 그 함수의 익스포넨셜이 곱해진 거에 라플라스를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 f에 대한 라플라스 한 것에 s만 s 플러스 알파로 바꿔줘 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코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이 곱해진 걸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돼? 자, 이거 없다라고 가정하고 코사인만 라플라스 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분자가 뭐였지? 코사인은 s였지. 근데 여기 지금 익스포넨셜이 곱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s 대신에 s 플러스 알파로 다 바꿔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코사인이니까 분자에도 s가 있으니까 그 분자에 있는 s도 s 플러스 알파로 분모와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기서 유용한 성질 또 하나 나왔어요. differentiation, 미분 정리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f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를 했는데 여기서는 f이라는 함수를 라플라스를 해보자는 얘기야.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라플라스 정의에 의해서 여기 f 대신에 f 닷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분적분,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하면 굳이 또 여기서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인테그레이션 부분적분 한 번만 다시 해봅시다. u 프라임, v 프라임, v 이건 exponential 마이너스 st가 될 거고 이건 미분하면 마이너스 s2의 마이너스 st가 될 거고 여기는 f 다시고 적분하면 f가 돼서 요렇게 하면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거를 대입해 보자고. exponential t에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일 거고 0을 집어넣으면 1인데 빼니까 결국은 이건 1이고 f0만 남아서 여기 0 집어넣으면 여기 1이잖아. 그 다음에 F0 해서 마이너스 F0만 이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겠지. 뒤에 있는 건 뭐야? 이거 인테그랄 뒤에 있는 것은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L이잖아. F에 대한. 그러니까 S 이렇게 정리하면 S 요거는 FS라고 쓸 수 있고 요거는 F0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한 번 미분한 것을 라플라스 하면 그거를 라플라스 한 것에다 f를 곱한 것에서 f0를 빼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결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얘는 뭐냐? 얘랑 다른가? 얘는 ft라는 놈을 라플라스에서 얻어낸 복수 함수인 것이고 얘는 시간의 함수야. 소문자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원래 오리지널 함수 f의 시간의 0일 때, 즉 초기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는 f와 여기는 f는 엄연히 달라요. 얘는 시간 함수, 얘는 fs 복소수의 함수라는 거. 완전히 다른다는 걸 구별하셔야 되고 여기 소문자와 대문자를 섞었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감점, 틀리게 되는, 완전히 틀린다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대문자 완벽하게 구별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차 미분 했으니까 2차 미분을 한번 해보자.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서 1차 미분할 때 여기가 f 다시였으니까 여기 이제 자 1차 미분일 때 여기가 f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2차 미분이면 이거 대신에 f 닷 요거 대신에 f 닷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계산하면 앞쪽에 있는 거 계산하면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f 닷 0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그렇지. 이 두 번째는 뒤에는 뭔가 인테그랄만 쭉 정리하면 여기 일단 s를 놔두고 인테그랄 뒤에 있는 것만 묶어내면 이거는 f 닷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뭐야? 앞에서 나왔지만 요거 아니야.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야지. 그러면 s에다가 앞에서 얻은 거 요거 그대로 끼워 넣어주고 f 닷지로 이렇게 긁고 오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럼 s 풀어보면 s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라플라스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 이걸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자고. 자, 얘는 다시 한번 뭐야? ft 함수를 라플라스 한 것 결과인 복수 함수인 것이고 얘들은 시간의 함수인데 시간의 함수의 0일 때의 초기값 얘는 시간 함수를 한번 미분한 것일 때의 0에서의 초기값을 집어넣은 거야. 자, 여러분 1차 미분한 것과 2차 미분한 식을 보니까 약간 뭔가 규칙이 보이지 않냐? 자, 뭐가 보여요? 1차 미분하니까 여기 1차 s가 있었고 2차 미분을 했더니 s제곱이 있네. 그래서 같이 있는 거 무조건 복소함수 fs가 붙었어. 그 다음엔 뭐야? 여기는 S1승, 여기는 S0승, 여기는 S제곱이니까 S2승, S1승, S0승 이렇게 붙는 게 보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F0 붙고, 여기는 F 닷 붙고. 아, 규칙이 보이지. 그런 이 규칙대로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트리플 미분한 것에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S의 3승, S의 제곱, S의 1승, S 0승 상수 이렇게 되겠고 9호는 전부 마이너스가 이제 붙을 텐데 맨 처음에는 뭐 라플라스 한 거 마이너스 맨 그 다음에는 원래 함수의 초기값 그 다음은 한 번 미분한 것의 초기값 그 다음에는 두 번 미분한 것의 초기값 이런 식으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n차 미분으로까지 확장해서 일반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n차 n-1, n-2 쭉쭉쭉쭉쭉 여기는 fs, f0, f.0, f.0 쭉쭉쭉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사용하는 이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매우 자주 쓰일 테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적분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 자, 실제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를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과만 좀 기억을 하면 ft를 적분한 것을 라플라스 하면 얘는 그냥 ft를 라플라스 한 것을 s로 나눈 것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적분은 s로 나눈 거, 미분은 앞에 s를 곱한 거,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컨볼루션 인테그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텐데 여러분 우리 진동 시간에도 배웠고 공업수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컨볼루션 ft와 gt의 컨볼루션 인테그럴을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두 함수 사이에 f 타우와 이 타우에 대해서 접근할 때 ft 타우만큼 시프팅 된 거하고 g를 곱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두 적분 변수의 변수를 이렇게 스위칭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은 서로 간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컨볼루션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잡한 적분한 걸 다시 라플라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복잡하겠지. 적분한 것 자체도 복잡한데 거기에 또 익스포넨셜 곱해서 다시 적분하려면 매우 복잡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쭉 연산을 하고 유도를 해봤더니 공업수학 시간에 다 배운 거야. 결과가 뭐냐. 즉, 이 둘을 컨볼루션 한 게 이거잖아. 요거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복잡하게 나올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이 f에 대한 라플라스 한 거 fs와 g에 대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의 결과인 gs를 그냥 곱하기만 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다 다행인 거지. 정리하면 이 f와 g라는 함수를 컨볼루션 하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나올 건데 그걸 컨볼루션 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 결과는 얘네들을 각각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을 그냥 곱한 것과 같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 인테그랄도 앞으로 이 뒤쪽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툴로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번에 이제 이 타임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두 함수를 그냥 곱한 거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결과만 보여주는 건데 이거 사실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결과만 그냥 봐주세요. 이거는 두 함수를 각각 라플라스 한 거를 컨볼루션 해서 2파이제로 나눈다는 건데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곱한 것을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종종 쓰입니다. ft라는 함수에 라플라스를 하면 fs가 얻어지잖아. 근데 여기 t를 곱한 걸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결과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t의 제곱을 곱한 거를 라플라스 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번에는 ft를 라플라스에서 얻어진 fs를 두 번 미분한 것에다가 원래 여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져서 플러스, 즉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도 규칙이 보이잖아. t를 하나, 둘, 셋, 넷,
즉 n개를 하면 할수록 여기 어떻게 마이너스 1에 n승이 곱해지고 여기 n에 해당되는 n차 미분 s에 대한 식으로 일반화된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도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컨볼루션, 아니,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쭉 살펴봤고,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정의는 이렇게 될 것이고, 뭐, 상수가 곱해지면 그냥 라플라스 해서 상수 곱하면 되고, 익스포넨셜이 곱한 거를 라플라스 하면, s를 s 플러스 a로 부호를 바꿔서 바꿔주면 되고, 딜레이, t초만큼 딜레이가 됐을 때는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에다가 익스포넨셜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스케일링 팩터가 들어가면 얘는 거꾸로 나누고 s도 나눠서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공식,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는 이렇게 일반화된 공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 적분을 라플라스 하면 s분의 1로 나누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 중요한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라플라스, 어떤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이 복수 함수인 fs로 가는 과정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복수 함수로, 복소수로 표현된 fs,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시 원래 있던 시간의 함수 ft로 되돌리는, 즉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기본 정의와 성질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